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한 달 다시 중대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확진자 중증 환자 늘고 있고요. 전 세계를 강타한 새 변이 오미크론도 걱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백신 추가 접종했는데요. 백신 접종 상황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홍정익 코로나19 접종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정익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백신은 잘 맞고 있나요? 어느 정도 맞았습니까? 네, 오늘 29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93.4%, 기본 접종 완료율은 91.3%로요. 접종 완료하신 분이 약 4,090만 명 정도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90%를 넘었군요. 그런데 확진자 중증 환자가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4천만 명이 넘어서 우리 국민의 5분의 4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1,000만 명 정도의 미접종자가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추가 접종까지 받아야 충분한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9세 이하 소아청소년들 지금 접종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화이자 백신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 328만 명 정도 11월 20일 기준으로 328만 명 정도 접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 중에서는 조금 네.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조금 꺼리는 사람들도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소아청소년은 중증으로 이제 발전되는 이제 코로나 감염이 드물기 때문에 네. 백신을 꼭 맞아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예. 저희가 그 식약처에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백신으로 효과가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 또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경미한 발열이나 두통 같은 이상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기긴 하지만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어서, 또 사전에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경우도 발생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과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네. 학생들은 학교 단위의 단체 접종 이런 거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종을 받고자 하면 다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 학교에서 접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학생들 중에서 또 혹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학교에서 접종을 도와줄 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이제 협의를 통해서 네. 학교와 학교와 접종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디 가서 맞고 오라 하면 절대 안 맞았거든요. 근데 학교로 이게 보건소에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단체로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맞고 그랬는데, 이거 학교에 가서 이렇게 단체 접종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6466님께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요즘 확진자들 대부분 돌파 감염인가요? 물어보는데요. 네, 그 돌파 감염 하신 분들이 지금 최근에 네. 11월 달에는 한 확진자의 한 절반 정도는 돌파 감염을 하신 분들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약 한 4천만 명 정도가 이미 접종을 완전히 그렇죠. 끝낸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수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네. 미접종자 중에서 발병률은 10만 명당 한 7.3명이면 네. 접종 완료자는 10만 명당 3.1명입니다. 한 예. 2.3배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네. 저 60세 이상 연령층은 지금 추가 접종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접종해야죠. 네. 어떻게 지금 추가 접종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60세 이상 고령층인 분들은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접종 받으신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는 추가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법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접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 사전 예약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접근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 또는 읍면동 직원이 대리 예약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는 전화로 예약을 신청하시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어르신들께서 사전 예약 자체가 좀 불편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약 없이 당일 방문 접종도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해도 백신 맞을 수 있습니까? 물량은 충분합니까? 네, 당일 방문 접종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탁 의료기관의 백신을 예약 물량을 좀 더 더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60세 이하는 언제부터 추가 접종하게 됩니까? 60세 이하 중에 오늘 또 발표된 부분이 예. 18에서 49세 일반 국민까지 네.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12월 2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고요. 네. 2일 후인 12월 4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잔여 백신은 12월 1일부터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관련된 접종자들 그리고 18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 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50세 미만인 일반 국민들은 기본 접종 완료 5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혜진님께서 접종자와 미접종자 중증 위험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중증 위험도도 비교를 해보면 미접종자에서는 저희가 10만 명당 한 0.22명 그리고 발생률보다 훨씬 적고 접종 완료자는 10만 명당 0.02명으로 11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미접종자에서 위중증 환자가 훨씬 더 많았고 네. 이 얘기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네. 위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11배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중증 발생 가능성이 미접종자는 10만 명당 0.2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10만 명당 0.02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100만 명, 1000만 명당 2명입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잘못했습니다. 0340님께서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오늘 2차 접종했습니다. 멀쩡합니다. 모두들 접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6242님께서 우리 아들은 알레르기 위험인자를 보유한 학생인데요. 맞고 싶어도 못 맞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일반적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예방접종 자체에 어떤 알레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다른 종류의 백신 알레르기 또는 계란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예방접종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 네. 예방접종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혹시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은 우리 소아과 또는 이제 다니시는 병원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일단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현주님께서 주 기자님 추가 접종이 아니고 3차 접종으로 정정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이제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3번째 접종을 받으시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거의 기본 접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꼭 맞아야 되는 접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2차겠지만 대부분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받으신 분들은 3차례 접종까지 꼭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3차례요. 방역 당국에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기본 접종 후에 6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백신 접종 6개월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추가 접종을 이제 6개월마다 해야 되느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네.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가 접종의 효력, 인정 기간이 또는 주기적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접종 후에 효과성,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학적인 데이터가 쌓여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각국의 이제 연구 결과라든지 방역 상황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나라도 추가 접종 이후에 또 접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5494님께서 얀센 접종했는데요. 3차도 맞아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네, 얀센 백신 접종하신 분은 이제 추가 접종이 2차 접종인 거죠. 얀센 네. 1회만으로 완료가 되니까요. 네. 지금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 후에 접종 완료 2개월 후에 접종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무서웠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어이구 매우 감염력이 높다고 하는데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PCR 검사는 뭐 변이 종류 관계없이 모든 코로나19 감염자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환자가 예. 뭐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는 별도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아직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는 PCR 검사로서 그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오미크론은요? 오미크론은 지금 현재는 일단 진단은 코로나19로 진단되고 그 바이러스 전체를 해독을 해야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PCR 검사만 받아도 오미크론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을 개발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 상륙했을까요? 저희가 최근 4주간 그 지금 아프리카의 남아공이나 뭐 보츠와나, 짐바브웨, 뭐 이런 모잠비크 이런 이제 8개국들이 조치 대상국으로 정해놓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직항은 없는 상태로 이제 그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입국자 중에서 저희들이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더 관찰을 해서 확진자인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오미크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니 오미크론이 이제 또 새 변이니까 우리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걱정해야죠. 저희가 걱정해야 새로운 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대비 또는 그 우리나라 유입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고생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의 홍정익 접종관리팀장이었습니다. 2123님께서 오미크론 용어가 입에 있기 전에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